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상속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빚이 많은 상태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금이 무려 10억 원이나 되는데 아버지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보험금 10억 원을 놓고 돌아가셨다. 과연 상속인들은 보험금 10억 원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남겨진 상속재산은 20억 원인데요. 채무가 무려 50억 원이나 됩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30억 원이 났죠? 이럴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빚이 더 많은 경우거든요. 이때 만약에 상속을 단순 승인을 한다. 그러면 30억 원을요, 상속인들, 자녀나 배우자가 다 갚아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자, 사망 시 채무가 많으면요, 단순 승인을 통해서 상속하지 않고요, 바로 상속 포기를 해서 아버지의 채무를 받지 않습니다. 상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상속 포기를 하면은 간단히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가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2순위 상속인들한테 이 상속 재산이 또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직계 존속이 있다든가 아니면 형제 자매가 있다든가 아니면 형제 자매도 없다면은 사촌, 사촌까지 이 상속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물으러 가죠. 결국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피곤한 일을 남겨놓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는 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걸 해야 됩니다. 한정 승인이라고 해서요. 아버지가 상속재산을 20억 원을 남겨놨는데 빚이 50억 원이에요. 그러면은 배우자와 자녀들은요, 한정 승인을 신청해갖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 20억 원 범위 내에서 채무를 다 갚아주고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결국은 20억 원으로 채무 50억 원 중에 20억 원을 갚고서 마무리 짓는다는 소리입니다. 결국 상속 포기를 하면 2순위, 3순위 상속인들한테 그 어떤 책임 전가가 되는데 바로 1순위 상속인들이 자기 자체에서 마무리를 짓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정 승인을 통해서 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마무리 지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채무가 많은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보험을 가입한 게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험금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 보험금이 무려 10억 원이나 됩니다. 종신보험에 가입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가입을 어떻게 했냐면요. 계약자 피보험자는 아버지, 피상속인이고 수익자는 법정 상속인입니다. 그런데 빚이 많은 아버지가 그 보험금은 남겨놨지만 과연 상속인들은 이 그 보험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요? 빚이 많은데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냐 이거죠. 결론은 다 받을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빚이 많은데?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법상 보험금은요, 상속재산이 아닌, 결국 뭐냐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보험금은 상속인들의 고유한 재산이다. 결국 뭐냐면 살아남아 있는 유족들 있죠. 배우자나 어떻습니까? 자녀, 직계비속들의 고유한 재산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상속 포기를 해도 보험금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녀들 재산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 없이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를 하거나 물론 이제 한정 승인해야 되겠죠. 한정 승인하고 나서 보험금을 그냥 수령하면 됩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채권자가 다가서 가지고 이 보험금 자기가 가져가겠다. 왜냐하면 아버지 채무가 많으니까 하면서 빼앗아 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로. 왜냐? 그 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민법상 그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보험금은. 하지만은 세법상에는 간주상속재산으로 인정합니다. 간주라는 게 뭐죠? 바로 그냥 상속재산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상에는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그 세법상에는 간주상속재산으로 인정해서 상속세만은 꼭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금은요,
그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반드시 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 수익자가 아들인 경우에 보험금은 아들의 고유 재산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 뭐 상속세는 내겠지만 그 아들이 10억 원을 받았다. 그랬을 때 다른 아들하고 배우자가 법정 상속분 지분을 나눌 때 너 받았으니까 그거 빼고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들의 보험금은 아들의 고유 재산이기 때문에 법정 상속 지분을 나눌 때도 그 보험금은 거기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별도다 이거죠. 그리고요, 유류분 대상 재산도 절대 아닙니다. 그냥 아들의 고유 재산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험금은 그 보험금대로 받고 나머지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법정 상속 지분에 참여할 수 있고 유류분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은 이제 간주 상속 재산으로 해서 세법상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요. 이러한 보험금도 상속세를 내지 않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바로 보험금 비과세로 가입을 하면 됩니다. 가입을 잘해야 되겠죠? 결국 뭐냐면요. 계약자 수익자를 어머니로 하고 피보험자를 아버지로 한 상태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랬을 때 보험금이 나오면은요. 이 보험금은 계약자 수익자인 어머니의 고유한 재산이 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은 어머니는 상속세도 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계약자 피보험자를 아버지로 해놓고 본인으로 했죠. 그 본인이 돌아가시면 수익자는 법정 상속인, 결국 배우자하고 어떻습니까? 직계 비속으로 해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입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발생하는 보험금은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물론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로부터 안전하게 상속포기나 한정 승인을 해도 그 상속인들이 고스란히 받을 수는 있으나 세금은 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애써서 그 보험금을 받아가지고 반 가까이 세금을 낸다면 곤란하겠죠. 이럴 때 솔루션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계약자 수익자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바꾸는 거예요. 어머니로 바꾸고 수익자도 어머니로 바꾼다면은 이때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자 수익자를 변경했을 때는요, 증여세가 또 발생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아버지 계약을 아들로 바꿨다. 그러면요, 아들로 바꿀 때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그 증여세라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느냐면요, 아버지가 그동안 냈던 보험료 있잖아요. 보험료 누계액 플러스 이자 상당액을 증여 재산으로 해서 증여세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2억 원을 냈고 뭐 이자가 뭐 5천만 원이 붙었다. 그럼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아들은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요. 만약에 증여세를 피하고자 한다면 그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면 됩니다. 배우자는 6억 원까지 면세점 증여가 가능하잖아요. 따라서 그 종신보험 가입했을 때 기납입 보험료 플러스 이자 상당액이 6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배우자한테 반드시 그 계약자 수익자를 변경해 놓는다면은 안전하게 그 증여세도 내지 않고 보험금도 안전하게 비과세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솔루션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재산이 많습니다. 당연히 상속세가 발생했겠죠? 근데 보험을 가입했는데 어머니가 계약자 수익자가 돼갖고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겠죠, 추가로. 근데 어머니는 비과세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속세에 대해서는요, 배우자인 어머니와 자녀들이 나눠서 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솔루션이 있는데요. 배우자, 어머니가 보험금을 비과세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보험금을 가지고서 어머니가 전부 다 상속세를 내게 만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2차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머니도 고령이다. 그런 상태에서 어머니가 상속재산이 많아지면 곤란하죠. 그렇게 되면 어머니 돌아갔을 때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돌아갔을 때 상속세를 그 자녀들 대신해서 어머니가 대신 대납을 다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보험금, 아버지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셨어도 보험금은 다 받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보험금은 어떻게 하면 비과세로 받을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에 보험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내면은 나중에 어머니 남아있는 배우자의 상속세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